국악에서 외대국어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4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일신사항의 사유로 시험 분석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하셨던 이런 각각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희 이번 시험 유형 분석은 문항 적중 및 정답률 분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했던 시험 대비 교재 중에 유사도 확인하고 이후 학교 시험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1학기 대략 평균적으로 2100문제 정도의 문항으로 시험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험 대비 경우는 문항 야수 줄여서 한 1400문제 정도로 이렇게 축약해서 시험 대비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 이 테스트의 빈도수를 다소 높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 내 문제풀이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체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학교 필기 학생들 피드백 통해서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제가 여러 번 강조 언급드렸던 학교 기출과 매우 유사한 나름의 모의고사 함께 꾸준히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시는 건 이제 스쿨링인데, 역시 나름의 대안을 마련하려고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라는 다짐 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클리닉의 모습이나 혹은 학생들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이벤트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대비 결과 대략 92% 정도의 적중률 혹은 유사도를 보였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각각의 유형의 상황 혹은 각 특징이 다소 달라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학기 기말고사의 그 난이도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름 문제 한 문제마다 각각의 그 난이도는 낮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친구들이 다 합쳤을 때 갖는 파괴력은 다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아마도 각 소단원별로 나올 수 있는 핵심 유형을 이렇게 출제하셨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다소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이점은 물리화학이 이렇게 하나의 섹터로 묶여서 시험 진행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나름 정성 혹은 정량적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물리화학의 경우엔 계산 집약, 즉 물론 계산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지나 이해를 나름 묻는 문제, 즉 개념이나 그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 정도로 이렇게 집약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2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논수령이 출제되었다.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나 혹은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진행하는 논수령 문제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자 학교 선생님이 특정 주제를 이렇게 배포하셨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선수령으로 나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각 소단원을 대표하는 핵심 문항들이 출제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향후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여러 번 언급드리겠지만 생태계 지엽적인 내용 암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직권의 변화나 혹은 엘니뇨나 라니냐의 자료 분석, 즉 수능형으로 좀 더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시험 문항에 대한 분석 진행하며 물리 16문제, 화학은 11문제 정도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 체감 난이도는 거의 대부분 다 중에 가깝다. 그러니까 문제 한 문제 사실 뜯어보면 나름의 난이도는 높지만 핵심이 되는 문제들로 거의 다 배열됐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100% 정답을 기록한 문제는 대략 한 5문항 화학 파트고, 그리고 물리의 경우엔 6문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응답한 결과를 취합해 보면 화학과 물리 중에 다소 물리의 나름의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 보시면 각 번호별로 학생들의 정답률 기록했습니다. 자, 해당 자료는 대략 시험 끝나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서 언급은 안 드렸지만 대략 학생들 시험 중이었기 때문에 21% 정도의 이렇게 응답률을 보였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가장 이제 독특한 포인트는 물리화학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왔고, 선수령 자체가 여러 문제로 쪼개지기보다는 한 테마를 가지고 꼬리 문제로 한 3개 정도 다시 파생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실수했던 포인트가 바로 2번입니다. 사실 그 문제의 난이도는 다소 높지는 않지만 단위나 혹은 줄글을 읽을 때
혼동하거나 혹은 오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답이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각 문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킬러 문제라고 생각하는 요소들 여러분 이게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 파트의 7번 문항 운동량 변화량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의 노멀한 이제 패턴으로 이렇게 그래프 분석하는 것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 8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출제됐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면적이 같은 케이스가 나오는데, 수업 중에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면적의 변화를 두어서 각각의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12번 역시 나름 산화 환원 파트는 보통 비커 내에 금속이 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추가해서 결국은 산화 환원되는 그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료 해석하는 문제 대략 한 3문제 정도로 파생시켰고 나름 수능에 가까운 문제로 출제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인지하셨으면 바람이 있고요. 이 역시 제가 수업 시간 내에 꾸준히 이야기했던 그래프 변형 문제입니다. 결국 중화반응 그래프 해석이나 혹은 산화 환원 그래프 해석 혹은 모형 변화, 이 역시 거의 대부분 다 출제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이 출제되었다라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미킬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위와 같은 세 문제는 1학기 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우리 외대부고의 이렇게 핵심 문항 혹은 학교에서 매우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형태의 경우에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모두 다 100%의 정답률을 기록했죠. 그런데 첫 번째 포인트, 줄글 사용해서 시간 이렇게 타임 어택 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각 소호 단원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요소들 혹은 실험이나 각 특성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문제들, 또 하나 그들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는 외대부고의 나름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건 단순히 이제 정답률 뿐만이 아니라 이후 우리는 생명과 지구과학 파트를 이제 기말고사 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성의 경우에도 단순히 관성의 각 사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진계 통해서 물어보는 사례, 그리고 중력의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동고나 휘문고에서는 이런 시험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외대부고만의 다른 독특한 특성이 존재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와 같은 이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문제는 이후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줄글 통해서 각각의 사례 분석하는 내용,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논란의 혹은 이번 시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 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문제 개발해서 대략 한 7개에서 8개 정도로 파생을 시켰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제가 문제를 맞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전반적인 흐름이나 나올 수 있는 경향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했고, 해당 내용이 다소 도움이 됐다라는 친구들의 피드백이 있어서 이후 학교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료 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자, 이제 유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와야 됐던 등가속 운동에 대한 기본 사례, 그리고 포물선 운동 사례 두 가지 비교하는 내용이 마찬가지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 보시면 특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렇죠?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개념이나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줄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 역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산과 염기의 특성,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산화 환원이나 혹은 중화 반응, 산과 염기 각각의 정확히 핵심이 되는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다라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프 개형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험 모델, 즉 이온수나 혹은 이온의 모형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소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중화 반응의 경우 심각히 어려워지면 학생들이 난이도 최고점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나름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화 반응이나 전력 손실 파트의 계산 문제, 즉 혼합형 계산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배제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험의 밸런스를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흔적들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변압기의 사례도 역시 단순 계산형으로 이렇게 출제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표도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들 출제됐다. 그래서 전체 정리하자면 각각 뭐 프린시플이나 시그니처 각각의 이런 교재의 특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핵심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즉 시그니처와 그 유형이 유사한 정도가 높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총론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험 대비 역시 1등급 예상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100점의 수가 되게 많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학원, 즉 재원생 기준 100점이 총 14명, 그리고 97점 이상이 11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시험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자면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후 각 사례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 또 하나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무엇보다 그냥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그래프나 모식도 도표 해석이 가능한 수능형 자료가 분명히 출제되었다라는 특징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킬러라고 생각하는 건 물리 2번이죠. 제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단위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 표현 방법 서툴지 않아야 된다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역시 이와 같이 출제됐고, 학교에서 이야기했던 논술형 역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말고사의 이제 시험 포인트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직권의 변화는 모식도 분석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생태계의 경우엔 앞서 말씀드렸던 개념이나 지엽적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 혹은 각 사례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엘니뇨의 경우엔 고등학교 2학년 쪽으로 좀 포지션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능형 자료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일 거다라고 감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외대부고는 또다시 27일부터 기말고사 시험 대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생명과 지구과학 이제 대단원이 되는데 역시 전공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나름 자신 있는 단원들이기 때문에 현재 성적이 나쁘게 나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친구들 역전할 수 있고 혹은 현재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역시 본인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역시 1학기와 동일하게 수행평가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주제에 나오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혹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전달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항상 어머니 그 마음처럼 가르치겠다는 다짐 다시 한번 전합니다. 감사합니다.